자, 직선의 방정식 프린트 없는 사람 없습니까? 다 있습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 프린트 자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진행됐었던 이야기 중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었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엔 그 기울기에 대해서 작업하는 방정식 쪽이니까 우리가 어떤 점 A와 B를 이어서 만든 직선의 방정식의 뭐에 대해서 순식간에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울기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님들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던 저 기울기의 정의는 뭡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x의 변화량은 분명히 x좌표의 차이, 그리고 y의 변화량도 분명히 y좌표의 차이로서 대화할 수 있었고, 얘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인지할 수 있다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뭐 예제도 조금 풀었었죠. 직선의 방정식 프린트 넘겨서 기본적인 대화부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요. 결국엔 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기울기의 표현으로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한 표현 4가지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프린트 기준으로 1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며 라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정보 역시 우리들한테 뭐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기울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직선이 x1, y1, x2, y2 이 두 점을 지난다라는 그 표현이 문제에서 등장했다면 우리 곱비리들은 얼른 이렇게 생겨먹은 두 점 지날 땐 그 기울기가 얼마시다? 전홍이시다 라고 잡아낼 수 있으셔야 된다는 점. 오케이? 방금 설명했으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만한 코멘트는 아니고, 기울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 뭡니까?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이다 라고 문제의 코멘트로서 나와 있다면 직선의 x축과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제시했다는 얘기는 얼른 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사실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함. 직선의 기울기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에 대한 무슨 값? 탄젠트 값. 그래서 저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얼마가 되신다? 탄젠트 30도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중학교 때 배웠었던 삼각비의 원칙에 따라서 30도라는 특수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얼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루트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뭐한 직선, 또 다른 직선인 어쩌고저쩌고한 직선과 평행하며 라는 코멘트가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직선과 평행하다,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서로 평행합니다 라는 건, 야 봐봐, 어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내가 L1이라고 하고 내가 얘를 M2라고 한다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사실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오케이? 내가 만약에 요 L1이라는 직선을 2x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다면 L2라는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는지 y절편이 얼마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L2의 기울기도 얼마여서 2여서 이렇게 처리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 오케이? 자, 그래서 평행한 조건 역시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4번에다가는 번호 위에다가 별표 한 3개쯤 치세요. 거의 직선의 방정식, 아니 도형의 방정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뭐냐면 똑같은데 얘 3번에서는 서로 평행하다라는 이 코멘트를 통해서 기울기를 제시했다면 이 4번에서는 뭐냐면 뭐뭐뭐한 직선과 수직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뭐한 직선과 서로 수직인 직선이라고 나와 있다면 제가 거기에다가 코멘트를 붙여놓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여기에다가 쓰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직선 L1과 이건 지우죠. 어떤 직선 L1과
어떤 직선 L2가 서로 수직이래요. 요 새끼가 L1이면 수직인 직선 이렇게 한번 그어서 얘가 수직. 요 직선을 L2라고 한번 꿔볼게요. 오케이?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관계는 지금 배우는 순간부터 영원히 너네 머릿속에 간직되어야 할 사실로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요 L1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해볼게. 얘가 L1의 기울기야. 그리고 L2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랬을 때 요 두 기울기에 대해서 성립하는 관계는 뭐냐면 M1 곱하기 M2가 누구시다? 마이너스 1이시다. 얘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별표를 쳐도 부족해요. 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좌표 평면에 등장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울기끼리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니까 뭔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증명을 하는 건데 지금 당장에 증명해서 사실관계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조금 하다가 왜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었을 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는 그때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어차피 외울 거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기. 어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끼리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며 자, 이러한 네 가지 표현이 나왔을 때는 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에 대한 그 정보를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라는 사실이 의미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표현 네 가지 한번 알아봤고 자, 본격적으로 그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다면 그래, 우리가 직접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일단 제목으로는 이렇게 붙어있네요.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이에요. 뭐 중삐리 때의 마인드가 좀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에 주의해서 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 첫 번째 뭐냐면 당연히 누구? 기울기.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지나는 한 점입니다.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떡해요? 그래. 한번 보여드리지 뭐. 자, 보시면 어떤 좌표 평면 위에 직선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하는 직선을 내가 누구 콤마 누구라고 할 거냐면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생겨먹은 저 직선이 항상 가지고 있는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 새끼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y 빼기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얘가 보통 요 m자리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이거 조금 빡빡한데 그냥 들어봐. 직선의 방정식을 탄생시킨 계기야. 얘들아, 요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인정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를 내가 x, y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현재 스코어 이 직선 위에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얘네 두 개 가지고 뭐 구할 수 있다? 기울기 구할 수 있다. 그치? 왜? 기울기의 정의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야, 우리의 기울기라는 녀석은 m인데 항상 이 기울기는 x, y가 어디 있건 간에 x의 변화량 얼마예요? x-x1 인정? 그리고 y의 변화량 얼마예요? y-y1이잖아. 맞니? x, y를 내가 여기에다가 찍었지만 여기에다가 찍어도 식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돼?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식은 뭐다?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 맞지? 그지? 근데 내가 여기에서 질문 하나. 이 노란색 식과 이 흰색 식이 서로 다른 식입니까? 아니잖아. 얘 항상 성립한다며. 그치? 그러면 분수 싫어 라는 마인드로
양변에다가 x-x1 곱해버리면 이거 남는 거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바로 누가 되신다?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방법이 되시겠다 라는 이야기고, 얘는 지금 당장 외워주십니다. 자, 요렇게 문장으로 기억하는 걸 난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도 되지만 요놈은 외워주셔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간다. 이 y는 실전에서 문제 풀 때도 그냥 y야. 아, 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y는 ax 플러스 b잖아. 그지? 이 y가 이 y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x가 이 x야. 됐니? 근데 실전에서도 이 m자리와 x 원자리와 y 원자리는 전부 다 뭐로 채워져서 나올 거라고? 숫자로 채워져서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랬을 때 간다. y끼리 빼는 거야. x끼리 빼는 거야. 그리고 요 앞에는 뭐 곱해주시면 돼? 기울기를 곱해주시면 돼. 이게 고딩 마인드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오케이? 중딩 마인드로 직선의 방정식을 계속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살기가 조금 곤란하실 테니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1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1번. 자, 뒷페이지에 적어놓은 예제 1번. 자, 1번에서의 직선은 기울기가 현재 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마이너스 1,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작성해 볼 테니까 그 과정을 한번 잘 봐주세요. 갑니다. 지금 기울기가 5인 거고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1,3이지. 그치?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거 y끼리 빼. 그리고 x끼리 빼. x끼리 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 앞에다가 누구 곱하면 돼? 기울기 곱하면 돼. 됐니? 그러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다. 얼른 마음에 안 와닿는 사람은 뭐 하시면 돼? 이쁘게 정리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면 누구다? 5x 그리고 플러스 5인데 3 넘어오겠지. 그치? 얼마? 플러스 8 요렇게 잡아주시면 우리가 중딩 때 배웠었던 직선의 방정식의 그대로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는 5고 y절편은 얼마인 직선이었다? 8인 직선이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요 2번, 3번 그리고 4번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시간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야. 한 2분 주면 되나? 아 2분도 많아. 한 1분이면 되겠지 뭐. 그 프린트 그거 아 그러셨어요? 적어드리죠. 자, 다 했습니까? 자,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얘는 약간 컴퓨터처럼 써줘야 되는 면은 좀 있거든요. 자, 요 새끼 기울기 마이너스 2,5 지남 가볼게요. y끼리 빼고 그리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빼주시면 게임 끝. 여기에서 뭐 연산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 정도만 써도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 y끼리 빼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빼주시면 직선의 방정식 작성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약간 애들러서 표현했지? 대놓고 2, 3번처럼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라고 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는 작업으로 합시다. 근데 못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각도 나왔으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기울기이므로 탄젠트 45도는 상식상 얼마라고 부르니까? 1이라고 부르니까 오케이. 요놈의 기울기는 1이었어. 지나는 한 점은 너였네. y끼리 빼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빼버리면 직선의 방정식 구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랑 누구만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주어져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뽑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이고, 야, 얘는 완벽한 옵션이기는 한데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암기사항이기도 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 형태 중에서 특이한 형태인 절편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편방정식. 이 절편방정식이라는 것은 감정이 그거야. 내가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썼다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하게 관찰할 놈이 누구랑 누구라는 사실이야.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관찰하겠다는 마인드인 거지. 오케이? 근데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절편 방정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썼다? 절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겠다. 즉 절편 위주로 관찰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절편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의 형태예요. 저렇게 생겨먹은 놈도 얘들아 봐봐. 그 생김새만 좀 다른 거지 얘는 x와 y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지. 그치? 근데 이 새끼 분수 싫어! 라고 하면 양변에다가 누구 곱해버릴 수 있고 a, b 곱해버릴 수 있고 x, y에 대한 정상적인 1차식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직선인데 요렇게 생겨먹은 그 절편 방정식은 자 x 아래쪽에 있는 이 a가 x절편입니다. 그리고 b 아래쪽에 있는 요 새끼가 누구냐면 어려워 y절편이야. 그래서 그 x절편과 y절편이 대놓고 나와 있다면 그 절편 방정식으로서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 얘는 필수적인 암기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는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왜냐면 시험 문제로 꽤나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 는 1의 형태인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씨발 이거 모르면 이거 누구야? 양변에다가 12 한번 곱해볼게. 12 한번 곱해보면 요 새끼는 4x 그리고 요 새끼는 플러스 3y 그리고 여기에다가 12 곱했으니까 는 10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의 모습은 y는 1차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y는 1차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눕시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그리고 3으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4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찾아낼 수는 있어. 너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다. y절편 얼마다? 4다. 오케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만약에 절편 방정식의 형태를 암기할 수 있다면 y절편은 여기까지 안 와도 그냥 얼마로 보이는 거? 3으로 보이는 거. 오케이? 4로 보이는 거. 그리고 x절편은 3으로 보이니까 그림 그릴 때 조금 편안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얘 봐봐. 그 직선의 x절편이 3이고 그리고 y절편이 4로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두 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제가 바로 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그렸을 때는 밑변 3, 높이 4, 빗변이 얼마인 5인 직각삼각형이 눈에 얼른 뜨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나한테 수학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인간들 오케이? 절편 방정식이라는 놈 가르쳤으니 x절편과 y절편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첫 번째 예제 그리고 두 번째 예제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예제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중비리 때 시험 문제랑 고비리 때 시험 문제가 이런 뉘앙스죠. 이런 뉘앙스 차이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문항들이기는 하나 그 표현에 적응하지 못하시면 시험 문제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래 걸리는 문항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복습하지 않았다면 사실 시작도 못했었던 문항은 맞죠. 보시면 A를 일단 지나고 뭐야? 직선 구하고 있는데 지나는 한 점 나와 있으니까 1,2 지나는 직선 쓰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자 A, B, C를 2등분 한다라는 요 아이디어는 사실 정과좌표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다면 일단 기본적인 디자인을 알아야지. 어떤 직선 하나 그려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한 꼭지점과 누구? 그 대변의 중점 지나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미 한 꼭지점은 지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누구만 지나면 되겠다. 대변의 중점만 지나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삼각형 ABC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점 지나면서 대변의 중점 이렇게 지나면 되잖아. 그치? 즉 누구랑 누구의 중점이에요? B랑 C의 중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B랑 C의 중점이라고 하면 자 M이라고 쓸게요. 2개 더해서 2로 나눕시다. 3. 2개 더해서 2로 나눕시다. 1. 되냐? 그래서 저 직선은 최종적으로 누구랑 누구를 지난다? 1,2와 3,2를 지난다. 됐음? 그러면 오케이 우리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x의 변화량 2분의 y의 변화량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이 문제의 정답이네. 오케이 정답 한번 써보자. 어떻게? y끼리 빼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빼주시면 그대로 정답이 나오시게 되겠다는 이야기 됐죠? 자 그래서 요놈 기울기만 구해내는 작업인데 그 기울기를 대놓고 안 주고 이 문항처럼 숨겨놓을 수 있다는 점을 이 문제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얘는 실전에서 나오면 진짜 개땡큐로서 알고 있으면 맞추는 문제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 즉 도형의 방정식 쪽 공부를 조금 소홀하게 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문항은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문항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아래쪽에 있는 문항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자 우리의 ABC 나와 있는 건 똑같습니다. 자 A라는 놈은 6,0이고 그리고 B라는 놈은 0,3이고 그리고 C라는 놈은 C가 아니죠? 5네요. 5라는 놈은 0,0입니다. 자, 이렇게 세 점이 딱 주어져 있는 순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X좌표 따로 관찰해 봤더니 B의 X좌표가 똑같네. Y좌표는 빵, 3빵이잖아. 그치? 요 새끼 Y좌표도 똑같네. 그러면 축과 평행선이 무조건 있다는 거니까 축 그리고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려놨다면 ABC를 표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의 5라는 점은 원점이니까 여기다 박아주시고 그리고 A라는 놈은 대략적으로 6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여기가 A 그리고 3이라는 놈은 딱 절반으로서 B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관찰하고 있는 삼각형 OAB라는 삼각형은 요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고 요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은 반드시 무슨 삼각형임이 작용하나? 직각삼각형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삼각형 OAB인 건데 이 삼각형을 1,0을 지나는 직선이 1,0을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하면 그러면 1,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지나는 한 점은 알고 있구나. 하지만 현재 내가 저 직선에 뭐를 몰라서 기울기를 몰라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1,0은 대략적으로 한 이쯤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얘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을 2등분한대. 그래? 2등분. 님들 요점이 무슨 꼭지점도 아니고 대변의 중점도 아니니까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서 2등분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냥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넓이를 2등분할 수는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와 요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는 같다라는 생각이니까 어차피 2등분 난 거니까 전체 넓이부터 구하도록 하죠. 전체 넓이 구하는 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그치? 어떻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치?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얼마라는 판단이야? 9라는 판단이잖아. 그치? 그럼
각각이 2등분된 거니까 내가 그린 요 그림에서 요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분의 9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야 요쪽에서 넓이가 2분의 9다라는 사실을 대화하는 것보다 요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9라는 사실을 대화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쵸? 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끼케가 누구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야 우리의 밑변은 너라고 하자. 우리의 밑변은 1부터 6까지니까 밑변의 길이 얼마라고 볼 수 있음? 5라고 볼 수 있네. 그러면 높이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높이는 누군지 모르는 거니까 h라고 한번 더 보자고. 됐나요? 그러면 2분의 9라는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야 2분의 1은 내가 약분 친다고 쳐도 남는 거는 5h가 9라는 얘기지. 넓이 얼른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 얼마? 5분의 9. 그래서 야 저 h가 5분의 9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버렸다고. 근데 저 높이가 5분의 9인 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고. 얘들아 2등분하는 직선에 뭘 구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얘들아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이 있어야 됩니다. 2개의 점이 있어야 되죠. 내가 구하는 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기울기니까 점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또 다른 점 하나의 좌표만 알면 되는데 그래 점의 후보는 엄청나게 많지만 내가 구하는 건 어떤 점인 게 best of best겠습니까? 당연히 요 점의 좌표 구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럼 요 점의 좌표는 x좌표, y좌표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이미 나왔는데 그치? 요 점에 높이가 얼마야? 5분의 9잖아. x좌표까지는 모르겠으나 높이는 반드시 5분의 9가 됩니다. 괜찮아? 그럼 선생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x좌표 어떻게 구할 거야? 물론 해설지에는 이럴 수도 있어. 얘 쓰고 얘 써서 연립방정식 풀면 나오기도 해. 근데 그렇게 안 풀 거야. 내가 뭐로 저 x좌표를 구할 거야? 고민 좀 해봐. 난 뭐로 풀까? 난 뭐로 이 새끼를 풀겠니? 뭐로 풀 것 같아요? 정답은 닮음이에요. 정답은 닮음이에요. 쌤! 갑자기 왜 닮음? 갑자기 왜 닮음이라는 말을 했으면 여기 와. 여기에 여기에서 애를 풀고 들어가고 일단 너하고 더 대답해볼게. 갑자기 왜 닮음을 쓰냐 그런 말은 사실 어울리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곱비례 수학에서 닮음을 봐야 하는 상황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직각삼각형 들이 나왔을 때, 평행선 들이 나왔을 때. 오케이? 닮음을 이용하면 별다른 작업 없이도 저 x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 지금 아빠 직각삼각형 있는 거야? 그리고 애기 직각삼각형 있는 거지. 그치? 아빠랑 애기는 닮았어. 몇 대 몇이야? 야, 아빠의 비율은 밑변 6, 높이 얼마? 3. 아빠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은 몇 대면? 2대. 1이지? 그럼 애기의 유전자의 힘은 강하니까 아가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은 당연히 2대 1일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얘가 1이야. 밑변은 요 새끼의 몇 배가 되신다고? 2배가 되신다고. 오케이. 5분의 18이네. 근데 얘가 또 x좌표는 아니거든. 근데 뭐를 알면 저 x좌표가 쉽게 나오냐면 요 길이 알면 저 x좌표가 쉽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갈게. 마무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 얼마? 6이지. 거기에서 누구만 빠져있는 거야? 5분의 18만 빠져있는 거지. 그치? 그럼 6이면 5분의 30인데 5분의 30에서 5분의 18만큼 빠져있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고 5분의 12라는 얘기고 그것이 곧 너의 x좌표가 되시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놈의 x좌표는 저 직선 위에는 분명히 누가 있다고 5분의 12콤마
5분의 18이 있고 그리고 또 직선 위에는 누구도 있어요? 1,0도 있네요. 됐나요? 그래서 x의 변화랑 분의 y의 변화랑 해버리면 이 문제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이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그림 잘 그려서 거기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잠깐만. 이게 기본이야, 기본. 지각사각형 나왔을 때 닮은 비 보는 거. 잘 하셔야 돼, 앞으로. 이거 잘해놔, 이쁘게. 내달 뒤에 가면 자, 메모 다 했습니까? 자, 오늘 받은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받은 프린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실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님들, 지금까지의 얘기를 총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다면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인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작성할 수 있다. 그치? 누구로? y끼리 빼고 x끼리 빼서 누구 곱하면 돼? 기울기 곱하면 얘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년 내내 사용해야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 방법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 x 절편이 a야, y 절편이 b야 라고 했을 때 x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는 1 해버리면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작성의 과정 역시도 필수적인 과정이기는 하나, 얘들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나와 있는 직선에서 누구랑 누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야.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어떤 직선이 나와 있어? 반드시 관찰하는 거야. 누구랑 누구를?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오케이? 이미 직선이 나와 있다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은 반드시 관측해 주시라 라는 게 제 당부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예제에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새끼 너네가 한번 풀어볼래? 계속 삼각형의 넓이 이등분하고 있는 예제들인데 풀어보세요.
잘 됩니까?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삼각형 ABC를 y는 A라는 저 직선이 이등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A 값을 좀 구하셔야 되는데 항상 제가 점과 좌표의 기초 단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의 좌표를 딱 봤을 때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관찰해 봅니다. 보시면 2-1이지. 그치? 그러면 일단 누구랑 누가 똑같아? A의 X좌표와 C의 X좌표가 똑같잖아. 그치? 뭐가 똑같아? 이게 똑같은 거라고. X좌표가 둘 다 2인 거라고. 즉, 요 새끼는 누구랑 평행하다? Y축과 평행하니까 감각적으로 나는 얼른 얘네 두 개를 엮어서 누구 정도는 그린 거야? Y축 정도는 그린 거야. 오케이? 근데 Y좌표를 봤더니 8-1 0이잖아. 그치? 결판이니까 누구는 필요 없어? X축은 필요 없어.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일단 표기부터 먼저 하자고. C라는 놈, 요 새끼 요렇게 연결하면 요 새끼의 X좌표가 둘 다 얼마인 거? 2인 거잖아. 됐어? 그리고 요 새끼 호롤롤로 들어가면 C라는 놈의 Y좌표니까 여기가 0이네. 실제로 X축 그린다고 하면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그린 거고 B라는 놈은 여기가 지금 -1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1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삼각형 한번 만들어 보게요. 요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y는 a라는 어떤 평행선, 요렇게 생겨먹은 평행선을 그렸을 때 넓이를 몇 등분 해야 되는 거야? 2등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넓이를 2등분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 넓이를 2등분 할 뿐이니까 전체 넓이 구하면 2등분 된 넓이도 알 수 있겠네. 오케이? 전체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넓이 구할 때 보통 다 이렇게 하지 않냐? 보조선 좀 긋자. 좀 못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보조선 좀 그으면 호도도도 요렇게 그려놓으면 너 새끼의 밑변이 요만큼이네. 그리고 너 새끼의 높이를 요만큼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얼른 구해줍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니? 길이 얼마야? 써줄게. 얘는 X좌표가 2죠. 얘는 X좌표가 지금 -1이잖아. 그치? 그러면 길이 -2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3이잖아. 됐어? 그리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부터 얼마까지야? -1까지니까. 그치? 일단 전체 길이는 얼마? 9잖아. 그치? 또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넓이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길이 얼마? 8이잖아. 됐어? 그러면 밑변 8이고 높이 3이잖아. 넓이 얼마라는 얘기야? 12. 요 파란색 삼각형의 전체 넓이는 11. 그치? 그러면 내가 평행선 그어서 2등분 했을 거 아니야. y는 a라는 직선으로 너를 2등분 했어.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 6. 됐어요.
그러면 6이야.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6이다. 그리고 수값평행한 보조선 그었을 때 수직인 표시 반드시 해주세요. 어떻게 이 넓이인 6을 요삼각형의 넓이인 6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쓸 수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예술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이 쬐까만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6이죠. 일단 이 6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맞지?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일단은 야 요만큼을 주어져 있는 숫자로 한번 써보도록 하자. 야, 이 넓이가 지금 6인데 이 길이는 잘 봐. 전체 길이 8에서 지금 여기가 x수까지 그렸네. x수까지 이렇게 그린다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식으로 쓸 수 있겠어요? 전체 길이 8. 요만큼의 길이 얼마? x축에서 a만큼 올라온 거 아니야, 그치? 요 쬐까만 새끼가 얼마라고? a라고. 8에서 얼마 빠진 놈이야? a 빠진 놈이니까 예술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얘가 8-a라는 사실까지는 인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8-a인데 님들 그래? 일단 밑변이 8-a인 것까지는 인정. 그럼 높이는? 그럼 높이는? 높이 어떻게 볼 거야? 야, 아빠 직각삼각형과 애기 직각삼각형은 닮았지? 그 닮은 비는 너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잖아. 그치? 밑변 3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8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되니까 요 토탈의 길이 얼마라는 얘기? 9라는 얘기지? 아빠랑 얘기는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가져요? 1대 3으로 가집니다. 그럼 너 역시 1대 3으로 가지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 3이니까 너를 몇 등분 내면 돼? 3등분. 얼마? 3분의 8-a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가 3분의 8-a로 잡히니까 예술적으로 쓰는 거 완료했으면 이거 어차피 곱해봐야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양변에 6 날려볼게. 36. 그리고 8-a에 제곱되는 거 맞지? 그치? 이거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고 나 그거 안 해. 나 안 한다니까? 야, 누굴 제곱했는데 36 되는데 누구 제곱한 거야? 6이잖아. 그치? 얘 6 되는데 A 얼마? 2. 그래서 이게 예술적 풀이입니다. 어떠한 문제집이든 다 있는 문제지만 그 풀이는 우리와 걔네들의 해설지에 있는 풀이는 아주 많이 다를 거예요. 오케이? 왜? 우리는 직각삼각형들이 나와 있을 땐 닮음 이용해서 풀 거니까. 오케이? 메모 잘 해놓으시고 연습 좀 하세요. 이거 놓치시면 여러분들이 실전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만약에 문제를 못 풀어. 해설지 참고하겠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훨씬 더 오래 걸려. 아시겠어? 그래서 이 닮음 보는 거 끊임없이 연습시켜 드릴게요.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개념과 예제를 그냥 한 번에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후딱후딱 처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거 있거든요. 표현이 이런 거. 세 점이 일직선 상에 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얘들아 처음 듣는 코멘트는 아니지? 우리가 어떤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다라는 이 상황은 이미 앞선 상황에서 같이 학습을 해본 바가 있어요. 언제 같이 학습을 했었지? 거리의 합의 최소가. 오케이? 거리의 합의 최소가 나오는 상태는 반드시 그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최소가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그 일직선상에 놓인 그 점들이 뭐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자,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런 상태가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인 거잖아. 맞지? 근데 이런 상태에서의 문제풀이 식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야, 당연히 어떤 직선이 있으니까 내가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는 저 직선의 뭐? 기울기. 그치? 기울기 구하기 위해선 점 몇 개만 필요한데? 2개만 필요한데 3개가 있으니까 살판 난 거지. 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네 2개로 기울기를 구하든
얘네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든 얘네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든 다 어떤 기울기가 나올 거야? 같은 기울기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저 점의 좌표를 자 써드릴게. 바로 예제로 연결해보자. 보시면 A가 마이너스 2,1이야. 그리고 B가 A, 3이야. 그리고 C가 2,A 플러스 4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 세 개가 얘처럼 일직선상에 있대. 그러면 어려울 게 전혀 없잖아요. 얘네 A랑 B로 기울기를 구하든 B랑 C로 기울기를 구하든 A랑 C로 기울기를 구하든 다 똑같은 기울기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근데 누구를 좀 많이 쓰는 게 좋겠니? 이건 감각이야. 누구로 구해도 되나? 예, 다 알지? X좌표 몰라, Y좌표 몰라. 그럼 가급적이면 BC는 좀 덜 쓰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치? A 많이 쓰자. 얘네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하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됐니? 이게 바로 저 직선의 기울기야. 됐니? 그리고 또 A랑 C 가지고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X의 변화량 4지. Y의 변화량은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되니까 얼마로 나와요? A 플러스 3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두 개 뾰로롱 곱해주시면 A 플러스 2 그리고 A 플러스 3은 얼마가 나옵니까? 8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요거 풀어주시면 이제 A 값이 다 나올 터이니 뭐 정답은 제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네요.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계속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좀 집중. 본인의 마음속에서 좀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가보자. 네, 되게 기본으로 상기분인데. 자, 이런 거야. 세 직선이 과 삼각형. 직선 세 개랑 삼각형 세 개. 일반적으로 얘들아. 좌표 평면에 직선 세 개 그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삼각형이 탄생하거든. 내가 안 보고 직선 세 개 그어볼게. 탄생했어? 탄생했어? 탄생했잖아. 그치?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무작위로 직선 빡 그어버렸을 땐 무조건 삼각형이 탄생합니다. 근데 특이 케이스에서는 뭘 기억하시냐면 어떤 세 직선은 일반적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 근본인데 어떤 세 직선을 그렸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를 기억하셔야 돼. 자, 직선 세 개를 그었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 첫 번째. 떨릴 수 있겠니? 뿅 하면 삼각형 없잖아. 그치? 세 직선이 모두 어떨 때? 평행할까? 그치?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어떨 때? 같을 때. 근데 이래도 삼각형 안 나오는 거거든? 대화를 좀 해보자. 뿅 좋아. 야, 분명히 직선 세 개 그었는데 삼각형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세 개 중에 몇 개만, 두 개만 평행해도 삼각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럼 뭐야? 세 직선 중 어떤 두 개만 평행이어도 세 직선 중 어떠한 두 개만 평행이어도 삼각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면 반드시 삼각형은 출현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죠. 그러면 세 직선으로 삼각형 만들려면 세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어때야 돼? 다 달라야 돼. 오케이? 다 달라야 삼각형이 나오는 거지. 근데 봐봐. 잠깐.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세 개의 직선이 기울기를 모두 다 다르게 가질 거야. 슝.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그려도 삼각형은 나올 것 같지만 요 두 직선의 교점이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아니야 무효야. 오케이?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버린다면 세 직선의 기울기는 모두 다 다르지만 삼각형이 나오지 않았잖아.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또 하나의 조건. 모두 평행하지 않아도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난다. 이 상황이잖아. 오케이?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버린다면
기울기가 모두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나올 수 없다. 삼각형은 나올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 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뭔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같이 정리해보자. 보시면 그래. 또 반면에 저 새끼의 반대.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어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뭐야? 일단 첫 번째 뭐를 만족해야 함? 기울기가 모두 달라야 함. 그리고 동시에 기울기가 모두 다르더라도 무조건 삼각형이 나오는 건 아니었잖아. 그치?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아파라파 지나지 않는다. 됐어? 얘들아 외우는 거 아니지? 그냥 대화를 한 거지. 그치? 당연하다 라고 대화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삼각형을 세 직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게 문제로 나올지는 모르니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기억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림으로. 됐어요?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에다가는 제가 그 해설을 다 붙여놓긴 했는데 오랜만에 연습장 한번 핍시다. 오랜만에 연습장 한번 핍게요. 자, 연습장 한번 피셔서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2x 플러스 y 플러스 a는 0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 생겨먹은 세 개의 직선이 자 삼각형을 만든다. 그랬을 때 A의 조건을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제 세 개가 삼각형을 만든대. 그랬을 때 A의 조건 한번 구해줘봐 라는 그런 문제. 조건 문제야. 조건 문제인데 얘를 또 안 풀어보면 어렵다고 생각해버린다고. 자, 같이 가볼까? 자, 봅시다. 저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든대요. 그럼 이쪽 지웠지만 충분히 대화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 조건 첫 번째. 세 직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직선의 형태는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직선의 형태는 y는 ax 플러스 b여서 a를 기울기라고 했을 뿐이잖아. 오케이? 근데 얘는 y까지 넘겨가지고 우변을 빵으로 만들었을 뿐이야. 오케이? 그러면 야 암산도 돼. 이 새끼 y를 넘기고 마이너스 곱하면 이 새끼의 기울기 얼마라고 부를 수 있어?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리고 얘는 그냥 y 넘기면 되겠네. 그치? 기울기 얼마인 거야? 1인 거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떤 조작질을 하기도 전에 얘는 이미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어떤 상황? 다른 상황. 1번 조건 만족. 괜찮아? 그러면 기울기가 모두 다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 그치? 굉장히 특이 케이스. 어떤 케이스? 두 직선의 교점이 나머지 한 직선에 뭐 지나는 점일 때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돼. 야, 세 직선 중에 누구랑 누구의 교점 구할래? 얘네 두 개의 교점 구하는 거 사이코패스야? A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기왕이면 전부 다 알고 있는 직선이면 좋겠지. 2번, 3번 직선의 교점 구하겠습니다. 오케이? 교점 구하는 거니까 다르지 않아. 함수 이야기랑 연립하면 돼. 그럼 얘를 연립하는 과정에서 그냥 여기에서 여기 빼버리면 x 그냥 사라지겠는데? 그죠? 아래에서 위쪽 빼버리겠습니다. 빼면 3y.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3. 0에서 0 빼봐야 그냥 0이죠. 그쵸? 그래서 y는 얼마 나와? 1이다. 대답했습니다. 교점의 y좌표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러면 x좌표를 구할 땐 마음에 드는 새끼한테 대입하세요. 여기다 대입하죠. y에다가 1 대입하면 쓱 넘겼을 때 x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알아냈습니다. 맞죠?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요놈인데 반드시 우리의 또 다른 직선이 요 점을 지나면 안 된다잖아. 그치?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다겠지. 그죠?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1, y에다가는 1, 그리고 플러스 a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안 지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 두 개 휙 넘기면 a가 얼마가 아니다? 1이 아니다. 그래서 a가 1만 아니면 무조건 누구는 만들어지는 거야? 삼각형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문제 살짝 바꿔볼게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조건 뭐야? a가 1이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 됐니? 똑같은 문제니까 1이다, 1이 아니다로 구분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뒤로 넘어갈게요. 오늘 되게 가벼운 이야기들이야.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써놓은 포인트가 보이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근데 이 위치 관계라는 말을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참 자주 하는 말인데, 일단 이번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얘들아, 앞에 있는 저 주어만 좀 바꿔볼게.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결국엔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보자. 뭐 보겠다는 거예요? 만나냐? 안 만나냐? 그치? 결국에는 이 위치 관계라는 말은 모든 수학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궁금하다. 즉, 핵심은 이거야. 두 직선이 만나? 안 만나? 이걸 물어보는 게 위치 관계인 거라고. 그럼 얘는 100% 중비리 과정이거든. 만나냐 안 만나냐. 야, 어떤 두 직선이 있어. 너네 머릿속에 직선 두 개 한번 떠올려봐. 그러면 첫 번째, 두 직선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게 일반적이잖아. 대충 이렇게 그으면 무조건 만나는 거잖아. 그치? 무조건 만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미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두 직선을 그려서 교점 두 개 나오게 그려보세요. 직선 두 개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되게 그려보세요.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가 계속 이렇게 내려갈 거지. 한 번 만남이 있은 직후 절대로 영원히 얘 두 개는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두 직선의 교점은 맥시멈 몇 개야? 한 개야. 오케이? 즉 만난다면 한 점에서 만날 거야. 됐니? 근데 두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다 만나거든. 이렇게 그려도 만날 거고.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 그냥 안 만나는데요. 야! 안 만나냐? 아니, 종이가 부족해서 이렇게 그렸을 뿐, 좀 더 그리다 보면
더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 맞지? 즉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뭐 하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 돼? 아니 내가 미친 이 새끼를 막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을 여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만나는데 미친놈이라고. 얘를 좀 더 그리면 이렇게 갈 거고 얘를 좀 더 그리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무조건 언젠가 어떻게 된다. 만나게 된다. 기울기가 다르면. 맞지? 근데 아무리 이 직선을 확장시켜봐도 영원히 안 만날 수도 있거든. 영원히 안 만날 수도 있어. 두 직선이 뭐 할 때? 평행할 때. 그치?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해요. 이러면 이 새끼를 여기 끝까지 확장해봐도 만날 일이 없다요. 오케이? 그래서 안 만나는 케이스 첫 번째 뭐다? 두 직선이 뭐하다? 평행하다. 내 지금 고삐를 수학하는 거 아니잖아.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잖아. 그치? 그리고 세 번째 평행한 것 중에서는 만나는 케이스도 딱 한 번 존재를 해요. 뭐 얘랑 얘도 평행하지만 얘랑 얘도 평행한 거거든? 그치? 이런 놈들이 다 지금 평행선들인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미쳤다고 이렇게 그려보면 말장난 하는 건데 결국엔 두 직선이 서로 똑같은 직선이면 또 두 직선이 똑같은 직선인데 평행한 거잖아. 그치? 근데 영원히 만나고 있잖아. 다 교점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일치라고 불렀었잖아. 일치. 오케이? 일치 단결. 오케이? 그래서 일치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중학교 때 교육과정은 딱 요 세 가지까지였습니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 고필 때 교육과정 하나 추가.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해. 그냥 얘 보는 거야. 고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냥 얘인지 아닌지 보는 거야. 뭐냐면 수직. 으로 만나. 이거 보는 거야. 얘가 핵심이야. 그러면 제가 아까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미리 외우고 가자라는 게 이해가 되죠. 아이씨, 나 아까 했잖아. 오늘 했잖아. 오늘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군. 이루는 각이 90도군이 아니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뭐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즉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용어 하나만 정리하자. 용어 하나만 정리할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직선의 형태 y는 1차식의 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형태를 앞으로 직선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표준형. 그러니까 표준의 형태야. 직선은 제로 나와 있어야 기울기도 보이고 y절편도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어떠한 쓸모가 있어서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었던 문제 있지. y까지 다 넘겨서 우변을 빵으로 만드는 직선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에서 y만 우측으로 넘기면 너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러한 직선의 형태를 앞으로 일반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준형으로 정리하는 건 기울기랑 y절편 보겠다는 말이고 일반형으로 정리하겠다는 건 나중에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공식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직선의 형태는 이름도 좀 알고 있어야 얘들아 이거 직선의 일반형으로 좀 바꾸자 라고 했을 땐 저 새끼가 이양하자는 거구나 라고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다. 오케이? 이거 기울기 안 보이니까 표준형으로 좀 바꿔봐. 그러면 기울기가 보이는 형태로 바꾸자는 거구나.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이 정도의 단어는 알아두는 거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어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면 기울기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소개드렸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소개드렸죠. 그쵸?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소개해드린 바가 없는 것 같아. 그치? 일단 외우자라고 했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지금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증명 싫은데요? 아니 내가 좋아서 그래. 간다. 가볼게. 자, 좌표평면이에 간간히 얘도 소수형으로 잘 나오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좌표평면 이렇게 그려보고 이 좌표평면 위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한번 그려볼게. 기왕이면 식이 복잡해지면 좀 노잼이 되는 거니까 원점 지나는 두 직선이 수직일 대로 가자. 자, 첫 번째 직선 샤랄라랄라 얘를 y는 ax. 그래서
0,0 지나면서 기울기가 현재 얼마인 거? A인 거. 그리고 자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버릴게. 그래서 내가 수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직 표시할게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의 이름은 y는 a 프라임 x라고 합시다. 오케이? bx라고 하는 거 좀 해도 되는데 약간 좀 멋이 없잖아. 오케이? a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냥 b랑 비슷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보시면 얘네가 내가 지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a와 a 프라임의 곱은 반드시 얼마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과연 성립하는지를 지금부터 내가 보여드릴 작정이야. 뭘로 보여줄 것 같냐? 야, 여기가 수직이지. 수직이면 내가 뭐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할 거냐면 항상 지겹지도 않냐? 수직 나왔어. 그럼 수직으로 만나는 얘를 통해서 요 놈과 요 놈, 뭔가 그런 거 같지? 이병헌 높이. 그래서 평행선 그어서 증명하겠습니다. 오케이? 평행선 그어서 증명할게. 평행선 긋는 순간 뭐 튀어나왔어? 지가상항이 튀어나왔지? 증명 이제 너네 보고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 봐봐. 예. x는 뭐 2, 3 재미없어. 그냥 1. 오케이? 1로 가도 돼. x는 1 그었어. 그러면 요점의 좌표 일단 x좌표 1. 인정? y좌표는 요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 x에다 1 대입해. y 얼마? a. 됐어? 그러면 요점은 1, 얼마? a 프라임. 됐어요. 자 이제 끝났어. 증명 이제 스스로도 할 수 있어. 가보자. 보시면 어떻게 증명하겠니? 비편 제곱은 미편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됐어? 자 비편 제곱. 얘가 비편이잖아. 얘 어차피 평행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에서 a 프라임 뭐 한 거야? 뺀 거지? 가자. a에서 a 프라임 뺀 게 프라임 뺀 게 뒷변이지. 뒷변 제곱은 이변 요거 너는 요점과 요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네? 어차피 여기 원점이니까 0,0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 야 장난해? 어차피 뺄 게 빵이니까 그치? 그냥 뭐 하면 돼? 1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원래 여기 루트 살아 있었는데 제곱했으니까 날아간 거지. 그럼 마찬가지 너도 누구냐? 1의 제곱 플러스 a 프라임의 제곱 되겠네. 괜찮아. 그러면 a 제곱 튀어나오는데 얘랑 사라지지. a 프라임의 제곱도 튀어나오는데 얘랑 사라지지. 맞아. 그럼 좌변에 남는 놈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2 a 프라임만 남는 거지. 그럼 우변에 남는 건 1의 제곱 2개니까 2만 살았지.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요놈 나오는 거 맞지? 좌변 평면이 수직인 두 직선에 a 곱하기 a 프라임 땡. 기울기끼리의 곱이 얼마나?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얘는 배운 이 순간부터 죽었다 깨나도 까먹으면 안 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어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끼리의 곱은 반드시 얼마나? 마이너스 1이다. 진짜 개 존나 씨발 개 중요해. 미쳤어요. 자, 하나만 더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지금 상태가 y는 어쩌고 저쩌고 y는 어쩌고 저쩌고로 표현된 표준형에서는 기울기가 확확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수직 관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일반형에서는 물론 할 수 있어요. 일반형에서 기울기 구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쳐다봐. 아직 안 끝났어. 개새끼들아. 왜 니네 맘대로 수업을 끝내지? 끝내지 마! 안 끝났어. 여기에서 기울기 구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너 넘긴 다음에 b로 나누면 돼. 오케이? 여기에서 기울기 그냥 마이너스 b분의 a인 거라고. 그러니 근데 넘기고 막 이런 과정에서 또 계산 실수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다 이거야. 자, 봐봐. 자, 내 주장은 이거. 일반형에서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3는 방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얘네 두 개가 서로 수직일 조건 찾고 싶어. 그럼 뭔가 새롭게 뭘 하는 건 아니거든. 어차피 얘 두 개가 수직이야. 이용할 수 있는 건 하나. 기울기끼리의 곱이 얼마나?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그럼 이 새끼의 기울기 얼마나? 넘기고 b로 나누면 기울기 첫 번째 거 누구야? 마이너스 b분의 a지. 얘는 프라임만 붙은 거니까 곱해버리면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다. 맞지? 얘가 얼마나?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얘는 음수 두 개 곱한 거니까 둘 다 플러스로 만들어도 무방하지. 그리고 야 봐봐. 분수 두 개 곱한 거니까 B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식이 안 이뻐. 이걸 씨발 외우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치? 조금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분수 실화를 시전하면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 오케이? 아까보다는 좀 낮긴 한데 아니 또 씨발 개 같아. 야 외우기 싫어. 그럼 이 새끼 이항해. 이항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뭐야?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의 합이 얼마다? 제로다. 오케이? 얘가 바로 일반형에서의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쓸 때는 당연히 이렇게 족같이 써지는 수밖에 없겠지만 뭐야?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의 합입항이라는 거. 잘 따라와. 한 방에 외우게 해줄게. 일반형에서의 수직 조건.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의 합입항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의 합이 얼마라고? 빵이면 서로 뭐라고? 수직이라고. 오케이? 표준형에서는 기울기끼리의 곱이 얼마나? 마이너스. 일반형에서는 요렇게 곱해서 더한 게 얼마? 제로. 그래서 이거 못 외우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환자야. 아시겠어?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식만 써봐. 쟤 두 개가 수직이래.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풀이의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니까. 그 문제풀이의 효율이. 식만 써봐. 풀자는 건 나중에 얘기야. 자 수직일 때 밑줄 치고 밑에다 쓰면 되잖아. 그치? 어떻게? K 곱하기 누구? 2K 마이너스 1. 그리고 누구? 마이너스 6. 오케이? 두 개 더하면 얼마? 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수직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것이다. 아, K 곱하기 2K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6의 합이 제로다. 오케이? 문제풀이 효율이 말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알아두시면 K값 그냥 알아서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풀이는 나중에 자 이어서 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보죠.